2부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지금도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이나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씩씩하시네요.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이세요? 필라코리아요. 네, 필라코리아 매수가 비중은요? 77,000원에 25%입니다. 아, 손실 구간이네요.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제가 보유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필라코리아가 어떤 회사도 인수해가지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매수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보면은 계속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내년이나 아니면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지 궁금해서요. 네, 실적이 과연 좋아질 것인지 따라서 주가는 어디까지 갈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종목 정리해보고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필라코리아 시청자님 매수가가 77,000원, 비중 25%, 1년 동안 오랫동안 끌고 오셨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0.97%가 하락했습니다. 600원 내린 61,3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이 종목은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도 실적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국내에서의 부진을 해외 쪽에서 좀 상쇄를 시켜주고는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 이원용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이제 필라코리아가 지금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좀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지금 국내 쪽에서의 매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 좀 서포트를 좀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의 총 매출이 2011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 추세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해의 매출이 약 6,915억 정도가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4분기도 지난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이 좀 약간 감소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이제 비용이라든지 뭐 M&A 관련돼서 좀 비용이 나갔던 게 좀 감소폭이 좀 나왔다는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문제는 동업종과 동종목이 만약에 상승세로 이어가려면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올해의 영업이익도 약 983억이고 작년 영업이익을 보니까 약 1,00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순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좀 나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크게 증가되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EPS를 보면 올해 예상치가 9,819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 정도라면 한 10만 원 정도의 가격은 가야 되는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7만 원에서 약 9만 원 정도 사이의 주가가 적정 주가로 좀 환산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를 기관 투자자라든지 투자자분들이 싸다, 좋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올 만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은 한 이 정도쯤에서는 거의 마무리를 좀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흔들리는 경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부터는 좀 할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끌고 오셨던 것만큼 또 긴 시간이 할애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77,000원 단가 정도의 주가 흐름은 현재 기업이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는 아직은 올라갈 여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성장에 대한 스토리만 좀 더 포개지면 갈 수 있는데 아직 그 스토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종 자체로는 유통업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날씨 추워지면서 한섬이나 LG패션 같은 의류주들 잠깐 움직일 때도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한정엽 대리님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필라코리아 최근에 뭐 많이 빠졌던 거는 역시 자회사 관련 충당금 이슈가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아큐시네트라는 법인인데요. 뭐 타이틀리스트 좀 유명하죠. 이 법인을 작년부터 뭐 인수를 해서 이 법인이 이제 골프공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으로 뭐 모멘텀을 받아서
되게 좋을 거지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 법인이 1,600억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서 4분기 일시적으로 뭐 수익이 악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오해가 좀 있는데요. 이게 당장 이 아큐시네트한테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요. 2017년에 지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00%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할지 아니면 일부 주식으로 줄지는 아직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이 충당금 반영한다고 해서 뭐 회사의 악재까지는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키시네트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그때까지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상장 당시에 이제 직원들의 뭐 격려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회사가 해외 법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힐라코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주가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는 크게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완벽한 악재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 하락을 했던 거는 이 충당금 이슈는 그냥 하나의 뭐 재료, 소재였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역시 실적이겠죠. 그래서 국내 영업 환경이 되게 안 좋아졌고요. 미국 법인의 뭐 이익률 같은 것도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주력 사업분들이 이익률이 개선이 되면 그때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급반등 해준다면 뭐 동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얼마나 경기가 살아날지 뭐 재정절벽 이슈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전망으로 그렇게 완벽한 밝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본적 분석에서 들어보셨다시피 주가 수준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상 싸기 때문에 굳이 이 가격대에 매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7만원권역 이상에서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법인의 뭐 경쟁력 강화라든가 미국 법인 그리고 아큐시네트 관련한 충당금 이슈 이런 게 해결이 되려면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진 마시고요. 올라올 때 좀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좀 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당금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기술적인 접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많이 없어 보이네요. 박승현 전문가님 차트 분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박승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면 이제 중장기 투자를 좀 하시게 됐네요, 그죠? 네, 본의 아니게요. 본의 아니게요. 예. 네.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은 나지만 그 단기 순손실이 좀 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 보니까 실적은 뭐 플러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은 제가 볼 때는 그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느냐 요거 있는데 지금으로는 좀 전저점 최근에 저점이 58,100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좀 지켜내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보통 이게 빠지면 바닥을 잡고서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잡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그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며칠 좀 사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계속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58,000원대에 대한 저점 그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그 11월 초에 저점 구간 약 한 58,000원대였죠. 그 다음에 11월 말 중순 이후에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답보 상태에 좀 있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여전히 하방을 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보통 보니까 아마 그 손절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가는 기본적으로요. 이 회사가 뭐 나빠질 만큼 나빠지고 적자가 발생하면 보통 그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그만큼 바닥을 다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네. 1년 정도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네. 저는 이 종목은 다시 그 매수가 이상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구간이 좀 답답할 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이게, 기다리는 게 지치신다, 그러면은, 그러시면, 최근 고점이 약 한 7만원 근방까지 한번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68,000원이나 67,000원, 이 정도 오면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또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예요. 거기 맞고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1년 동안 좀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 다시 포트를 뭐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 이런 걸 보다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휠라 코리아가 손실이 지금 뭐 10,000원 이상 난 상태에서, 어떤 다른 작업이나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는 매매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으면은 네. 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년 아니면 충분히 다 올라와요. 주식은 다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많이 뭐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나잖아요. 예. 4분의 1 토막 났을 때는 그게 올라가는 그 속도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1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 다지고 다시 반등하고 매수가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면 매수가 충분히 이제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만 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분의 전략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네, 어려운 부분 없으셨나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웃음 잃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휠라 코리아 살펴봤습니다. 세 분의 전략 보겠습니다. 이원용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정엽 대리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인데요. 목표가 7만 2천 원, 손절가는 5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박소연 전문가 역시 반등 시 매도의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 5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메이데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